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의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서 지금은 뭐 한 40만 명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위중증률이 좀 낮아져서 자유롭게 좀 모임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처음에를 좀 꼭 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많이 모일 때는 30명 이상씩 또 모이고 그랬었는데 뭐 10명 미만이라도 좀 모여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들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요즘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디아 플라이트의 프리파워 앰프들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디아 플라이트의 프리파워 앰프라고 하면은 두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최상위 기종인 파워앰프 한 대에 98kg 가량 하는 스트로멘토 라인업이 있고요. 그 밑에는 FLS 1, 4가 이제 파워앰프고 1이 이제 프리앰프고. 근데 이제 스트로멘토는 해외에서도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단일 스테레오 앰프로는 궁극의 파워앰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꽤 나가기 때문에 그거 뭐 쉽게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티앰프보다는 확연히 나으면서 가격 부담은 적은 파워앰프를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파워앰프에 플레이 기능이나 DAC 기능이 되는 프리앰프를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인티앰프를 능가하는 오디오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 그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로 성능은 아주 충분히 우수하면서 가격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유통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오디아 플라이트의 FLS4라는 파워앰프가 있습니다. FLS1은 공식적인 거기에 매칭할 수 있는 프리앰프고요. 근데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를 꼭 공식 매칭으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FLS4 파워앰프를 다시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자면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중립적인 성향이면서 고성능의 합리적인 가격의 파워앰프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품은 포칼의 칸타 시리즈를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포칼 스피커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굉장히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마 스피커 브랜드 중에서는 매출 1위일 거예요, 사실. 그런데 가장 인기가 좋았던 라인업인 포칼 소프라 시리즈가 가격이 원가가 이렇게 인상이 되면서 국내 유입량이 극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칸타 시리즈를 요즘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칸타 시리즈가 구동이 쉬워요. 칸타 시리즈는 포칼이라는 회사가 네임 오디오하고 한 그룹 내에 합병이 된 후에 네임 오디오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스피커입니다. 네임 오디오의 뭐 예컨대 네임 유니티 노바, 유니티 스타, 유니티 아톰 이런 제품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매칭을 해줘도 소리가 잘 나오게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스피커가 칸타 시리즈입니다. 앰프를 약간 두께감 있게 혹은 공간이 좀 더 좁은 데에서 예컨대 33평 아파트다. 칸타 시리즈를 갖다 놔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바랬던, 내가 기대했던 포칼 사운드가 오히려 칸타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소프라에서 나와버리는 게 아니라.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죠. 가격은 칸타 시리즈가 한결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저는 칸타 시리즈에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뮤지컬 피델리티에서 오랜만에 뭔가 좀 출중한 제품이 나왔는데 M8 시리즈의 M8XI라는 제품입니다. 유럽에서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도 되었더라고요. 뭐 와다이파이지인가? 그쪽에서 타이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품을 좀 칭찬하기 위해서. 뮤지컬 피델리티 M8XI는 슈퍼 인티앰프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무게가 얘가 그 스펙상의 무게가 40kg이 넘어요. 인티앰프인데. 그러니까 거의 그냥 파워앰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정말 왕성합니다. 소리의 성향은 그냥 뮤지컬 피델리티예요. 뮤지컬 피델리티 성향의 구동력이나 에너지감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인티앰프의 수준을 넘어선
그러면서 내부에 그럭저럭 쓸만한 DAC를 갖추고 있어요.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프라임에서 에볼루션 시리즈의 스테레오 파워앰프를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에볼루션 시리즈가 누프라임에서는 다른 브랜드의 하이엔드급하고 견주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에볼루션 시리즈의 파워앰프가 스테레오로 나와주는데 이게 가격이 좀 괜찮게 나와주면은 굉장히 획기적이겠다,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성능은 좋아요. 성능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로는 아직까지 테스트해본 클래스 D 증폭 방식의 앰프 중에 한 1000만 원 초반대 제품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으로 하이엔드급 스피커 매칭을 해가지고 구동을 시켰을 때 그 매력적인 사운드, 그게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재밌으면서도 흥미롭지. 그래가지고 아직은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은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해외 가격 자체는 조금 비싼 듯한, 만약에 그 가격 그대로라면은 조금만 더 좀 싸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하이엔드급 스피커 베리티 오디오와 이글스톤 웍스, 그리고 젤라톤, 이런 스피커들 꾸준하게 매칭 테스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국산 제품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제품의 브랜드 이름은 베이브라는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을 만든 제작사는요,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오디오 엑스포 쇼에서 아큐브 스피커라고 해가지고요, 그때 평판형 스피커를 제작을 해서 정말 신기한 소리다, 정말 환상적인 사운드다, 그렇게 호평을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디자인은 지금 이 제품이 제일 작은 모델이고 중간 사이즈의 미니 톨보이형 스피커도 있고요, 좀 사이즈가 큰 톨보이형 스피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스피커는 무지향성 스피커예요. 우리나라 국내 거주 환경 어느 곳에라도 이렇게 놓고 사용을 했을 때 음악이 마치 이렇게 향기가 피어나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는, 모든 부분에 이제 공간에 음악이 산뜻하게 이렇게 퍼지는, 향기롭게 퍼지는 그런 컨셉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피커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뭐 텔레비전 양옆에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파 옆에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저 베란다 구석에다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집에 가져가서 다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께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제품들을 개발을 하시면서 프로토타입을 몇 번을 가지고 오셨어요. 솔직히 처음에 오실 때는 저는 좀 제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이 이렇게 그래도 멀쩡하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소리 세팅도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특히 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듣기 좋은 산뜻하고 촉촉하고 뭐 그런 음질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을 이제 설계하시고 제작하신 사장님께서는 그냥 이제 제품을 제작만 하시는 거예요. 개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결정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술력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최소한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데뷔를 해서 일반적인 소비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은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좋은 스피커 제작사가 좀 자체적으로 제품을 잘 생산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좋아요, 제품이. 이 제품은 아직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발이 거의 대부분 끝났는데 그 디테일한 마무리만 결정이 되면은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저희 채널에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하나만 사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에 저 말고도 오디오 평론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선배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분들께서 종종 책을 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왓더 오디오라고 책이 나왔습니다. 왓더 오디오. 이 책은 그 한의사이자 오디오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아날로그에 관련된 책을 내신 최윤웅님께서 집필을 하신 책입니다. 네, 독특한 것은 이 책은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나섬이의 좌충우돌 오디오 인문기라고 하는 만화책입니다. 오디오 초보자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오디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디오 입문을 요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만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테마, 다양한 주제, 다양한 소재의 내용들을 만화로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간편하고요. 쉽고 재밌습니다. 보다 보니까 저도 나오더라고요. 저를 출연을 시켜드린 것까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가져가가지고 저희 집 애들한테 보여드렸더니 저희 애들이 아빠가 너무 못생기게 나왔다고 실망을 하더라고요. 예, 거의 마지막 부분에 뮤직 서버, 네트워크 플레이어, 오랜더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 거의 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책을 만드시느라고 자료 수집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만화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JBL 스피커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종황님께서 사운드 오브 재즈 JBL 스토리라는 책을 또 내셨습니다. 이 책은 JBL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JBL이 왜 스피커 역사의 산 역사인가? JBL이 왜 유명하고 JBL이 왜 중요한가? JBL이 왜 스피커의 전설인가? JBL의 대표 기종 뭐에 대한 설명, JBL을 그동안 제작을 했던 엔지니어나 제작자들, JBL이라는 회사의 역사, 대표 기종들, 뭐 그런 제품들에 대한 설명들이 다양한 이미지들과 함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대별로도 설명이 되어 있고 테마별로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책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미지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오디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특히 JBL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은 뭐 한번 봐보시면은 유쾌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요 뒤에 정말 멋진 문구가 있거든요. 당신이 어떤 스피커를 고르더라도 그 스피커는 JBL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다. 요거는 이제 이종황님께서 쓰신 글인 것 같아요.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종황님께서 내신 오디오인들을 위한 혹은 재즈인들을 위한 JBL 스토리,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종황님께서 낸 책이에요. 재즈 누아르 인 도쿄. 이 책은 오디오에 대한 책은 아니고요. 원래가 이제 이종황님께서는 원래가 작가입니다. 원래 직업 자체가 작가이세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추리 소설을 내셨습니다. 뒤에 보면은 책에 대한 소개가 긴장, 전율, 반전의 롤러코스터,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적 현실 추리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추리소설에는 뭐 그렇게 제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디오 평론가 분들께서 책을 이렇게 계속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디오, 특히 이제 오디오 관련된 책, 이런 책들도 우리나라에 오디오 관련된 책이 별로 없는데 이런 책을 내시는 분들을 이렇게 응원을 하셔가지고 오디오에 관련된 이런 책들이 좀 더 자주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써놓은 글들 좀 정리를 하면 책 한 권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조만간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몇 가지 플레이인지 뉴스 전달을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오디오 청음회 같은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오디오에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참 능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영상을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화 시켜서
공개를 한다는 게 제가 이제 영상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컨텐츠들을 추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로 합니다. 꼭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특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희 유튜브 채널 곧 있으면 4월달부터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